거기 출신이냐 아니냐는 결정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면서 되게 학원을 쉽게 보거든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는데 지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직접 들어가면서 정화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가면서 소중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닉네임 지우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사연의 내용은 이겁니다. 영어 실력이 정체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자제분의 학년은 3학년 예비 초사이고요. 그리고 원서를 하루에 30분 정도 읽는다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 나눠보지요. 안녕하세요. 대시동영학원 내부고박자 남기정입니다. 백승입니다. 하루에 원서 한 30분 정도 읽으시고 영어 유치원 연계학원에 2년 반 정도 다니셨다 하면은 영어 유치원도 나오신 거겠지요? 아니, 영어 유치원 다니진 않았고, 아, 연계학원만. 네, 네네. 일반 유치원에 네. 이제 원어민 상주하는 그런 한 20분, 30분씩 하는 그런 유치원을 다녔고, 엄마표로 이제 흘러듣기랑 뭐 책 읽기 이 정도로 한 상태에서 영유 연계를 시험을 쳤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하고 저희가 거기는 학군지였는데 여기 이제 오면서 비학군지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얘가 이제 라이팅도 안 하고 여기 동네에는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조금 쉬고 있는데, 네. 그 학군지에 가서 이제 라이팅이랑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 비학군지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엄마표로 듣기, 뭐 읽기 이렇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그 아이 학원에 데려다 주실 때는 한번 이제 가는 거 편도로 갔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리나요? 네, 30분 걸려요. 제가 2시간 동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네. 이렇게 픽업해서 또 30분 와야 되니까 과연 그게 더 나을지. 저라면은 이제 글쓰기 지도는 과외를 알아보겠어요. 저희 아이라면은. 네.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학원 체제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맞춰서 이게 지도하는 게. 그래서 책 읽기는 하루에 이제 한 30분 정도 하신다 했는데 영어 실력이 정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절대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하루에 2시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갑자기 확 올리면은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확 올리지 말고 한 일주일에 한 5분 정도씩 높여보다가 그게 계속 무한히 늘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간 이건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면은 거기서 상당 시간 머물면 되고요. 정확하게 5분씩 올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해요. 아이가 재밌을 때에는 그냥 계속 하는 거고 그게 아닐 때에는 정체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아이 반응을 보고 살피는 거니까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늘려보는 식으로 책 읽기 시간 늘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글쓰기는 선생님을 구해서 과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라이팅을 해서 그 네. 학군지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 그게 더 많이 늘고 이런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좋으셔도 아이랑 좀 합이 맞아야 되고 상황도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이제 관심을 많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쓰게 하는 기회만 주고 주제만 정하고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정도만 해줘도 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학군지 학원에 가냐 안 가냐 요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확률이 높은 방법은 글쓰기는 과외 붙이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한 명이 더 있거든요. 네네네. 한 명이 더 있는데 얘는 영유랑 뭐 이렇게 학원을 잘 밟아온 스타일이고 원래 자기가 했던 그게 있어서 네. 조금 쉽다고 느끼면서 노력을 안 하면서 되게 학원을 쉽게 보거든요. 이런 애들의 동기부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험을 많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게 왜냐면은 저도 그런 친구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봤는데 이 친구들의 있잖아요 기본 이게 이 성향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 보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려운 거를 많이 배운 친구들이 대체로 이렇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듣는 것이 자기가 이해한 것이다라고
그런 프레임에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개인의 탓은 아닌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을 많이 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선명하게 되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좀 엄밀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외부의 이제 소음 같은 것도 차단해 주시고 무조건 시간제서하게 하고 중도 포기가 없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험도 중간에 보다가 대충 보거나 중간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특정 이유를 자꾸 대요. 그 다음에 시험을 마무리를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하고 나오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가 선명해질 거예요. 그게 첫 단계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안젤라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자제분은 예비 초1이라고 하십니다. 현재 읽는 원서의 수준은 2점대에 초반을 겨우 읽는다고 하시고요. 이제 백그라운드 말씀드리면은 영어 유치원 1년 정도 약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흔히 말하는 이제 7세고시 그런 이제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원 이런 데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원하는 학원에 입성하지는 못했는데 거기를 어떻게든 점수를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을 훈련을 해서 입학을 시켜야 되냐. 뭐 이제 프랩 학원 같은 데를 다녀서 점수 올리는 거를 훈련을 해서 입학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엄마표의 전형적인 방식인 책 읽기에 중심을 해야 되냐.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치동영어학원 내보고받자 남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두 가지 방식을 염두에 두시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제 프랩 학원 이런 식으로 하고 시험 통과에 최적화를 시켜서 점수 끌어올리기를 하려고 한다. 이게 옵션 1이고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더 엄마표 영어에 가까운 방식으로 책 읽기 중심으로 하는 게 어떤가. 요 두 개가 크게 고민사항 대안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좋을지 질문 주신 거라고 제가 파악을 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책 읽기 중심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이가 영어 인풋이 없었던 게 아니고 영어가 안 늘었던 게 아니거든요. 잘 늘었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AI 지수로 치면은 2 정도에 해당하는 책을 읽는다 하면은 원어민보다 한 1, 2년 앞서가는 거거든요.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이고 잘 해오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늠하기로는 지금 흔히 말하는 학습식 공부식으로 영어를 익히는 게 잘 안 맞는 친구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걸 약간은 좀 활동하고 놀이하는 식으로 유도하면은 아이가 참여를 잘하고 뭐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잘 이제 배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약간은 반감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보내주신 사연 읽으면서 감지를 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 나이에 학습식으로 공부하는 식으로 점수쟁 탈전에 빨리 돌입한 친구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습 효과가 더 있냐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짐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의 반응을 보면은 그 가끔 가다가 소화하는 아이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읽기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아이 영어 실력이 괜찮죠. 근데 그게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 하면은 아마 그 원서 1000권 이상 읽어주시면서 형성된 영어 실력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뭐 학습식으로 해서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는 애들은 다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문제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맞추는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어 실력이 좋은 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게 제가 경험적으로 얻게 된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 책 읽기 요거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 집에서 하려고 하면 원서를 읽히더라도 뭐 책 오늘 2권만 더 읽자 그러면 이게 학원에서 하는 학습량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도 너무 하기 싫어하고 막 귀찮아하고 제가 집에서 전혀 TV는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그 책 몇 권 읽냐 마냐로 막 이렇게 충돌이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책 읽기가 너무 좋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막상 그걸 집에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엄마하고 자꾸 충돌이 되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학원을 보내시는 게 아이가 지금 활발하고 액티비티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라고 여겨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랩스쿨 이런 데보다는 약간은 뭐 영국 문화원 같은 느낌 나는 데 있죠? 그런 데를 보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거기는 아주 막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 같은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 읽기도 하고 그런 체제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여겨져요. 만약에 집에서 정적으로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체제로 배우는 데에서 도움을 얻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학원 체제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프랩스쿨이 가장 위험하다. 이게 인지 발달 단계에 일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확률이 떨어지는 체제를 1옵션으로 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리고 학원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원에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너네 조용히 책 읽어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필요한 게 집중해서 온전하게 정신을 쏟아서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게 도움이 크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오래 못해요. 왜냐면은 아니 학원 보내놨더니 애들 앉혀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명목상의 책 읽은 권수는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읽은 게 아니라 아이가 읽은 게 아니라 아이는 선생님이 책의 요약 같은 걸 해주는 걸 듣고서 아 내가 읽었다. 물론 아예 안 읽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일부분은 읽었을 수 있는데 내가 읽었다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닐까라고 또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친구가 남자아이인가요? 네, 남자예요. 아마 그럴 거라고 느낌이 왔는데 이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들은 사실은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대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초등 저학년 때 아이들 이제 레벨 테스트 문턱 높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7세고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거의 다 여자예요. 어떤 학원은 아예 남자가 없어요. 거의 100% 여자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학습식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고 특히 그 연령대에는 성별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예. 그 아이가 만약에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해갖고 점수를 맞춰갖고 그런데 입학을 하더라도 그 체제가 좀 안 맞을 거예요. 저의 예상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네. 어학원이나 그럼 아니면 대치동에 있는 그런 유명 초등 영어 학원들 이렇게 오래 다닌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런 학원을 다니지 않고 쭉 그냥 집에서 책 읽기로 단련된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 가서는 그래도 비슷해지거나 더 나아질 수도 있을까요? 이제 학자분들이랑 실무진이 발견한 거를 이제 중론을 말씀드리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들어가기 어렵다는 7세고시를 합격해야지만 갈 수 있는 학원들 거기 출신이냐 아니냐는 결정적인 지표가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영어 교과서 지필하고 이런 분이에요.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이신데 그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자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 7세고시 체제에서도 자녀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 중에서 장기적으로 자란 아이들은 가만히 또 살펴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고학년이라는 거는 중학교 이후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시기잖아요. 중학교 이후가 고등학교 이런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지표가 뭐냐라고 봤을 때는 책 읽기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미송 169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쯤부터 영어 귀가 이제 틀려서 화상 영어 좋아하고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잘 합니다. 읽는 책은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책은 2점대를 보고 귀로 듣는 청독하는 책은 4점대라서 이제 갭이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철자인지 즉 이제 스펠링이라든가 철자인지가 잘 안 돼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볼 때도 많이 틀린다고 해요.
이 청독에 이렇게 치우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지 이제 그게 고민이시고요.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듣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내부고발자 백시호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보니까 아이가 그 듣는 거는 좋아하나요? 엄청 좋아하고 주로 흘려듣기? 원서의 음원을 틀어놓고 잘 놀고요. 네. 묵독을 안 하려고 하기보다는 묵독하는 책은 2점대고 청독 듣는 책은 4점대고 하니까 사이에 갭이 너무 큰데 네, 실제로 책도 잘 읽기보다는 들으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독을 하면 아이가 이해는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하고, 네, 8시간씩도 듣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스펠링 인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묵독을 적게 하고 청독 많이 하다 보니까 스펠링이 좋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아이가 지금 막 4학년이 되잖아요. 이 스펠링 부분은 저도 뭐 매일매일 보는 거지만은 중학생, 고등학생 경우도 있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스펠링은 되게 약해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앞으로 단어나 문법 같은 거 공부할 때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걱정이 좀 돼서. 그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그 아이만의 특성이 있어서 이것이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부족한 거를 많이 좀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학습 감정이라는 게 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아이들과 좀 비교 아닌 비교를 해보자면 청독을 흘려듣기든 뭘 하든 이렇게 신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이스라인을 깔아드리면 듣는 건 굉장히 지금 듣고 싶어해요. 요거는 듣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듣는 거는 다른 아이들보다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읽기는 다른 아이들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이를 잘 모르지만 저 같으면은 이 청독을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는 거를 꾸준히 최대한 많이 유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면은 아이도 마음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좀 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철자라든가 이런 건 조금 약할 수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청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도 강조하시는 게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 글자를 그게 고등 때의 뭐 시험 점수랑도 이제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한데 학습 감정이 안 좋아진다고 그냥 글을 계속 안 읽힐 수는 없잖아요. 지금 듣는 건 4점대인데 뭐 읽는 건 2점대. 좀 임밸런스가 있는 건데 그렇게 아주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점대를 지금 읽으면서 같이 들으면서 그 실력이 같이 이제 향상이 될 거예요. 지금 청독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청독을 가지고 영어 실력을 어느 정도 꾸준히 진행하는 거가 좋겠고 지금 글을 읽는 것을 책을 통해서 많이 시도를 해봤으나 그것이 수월하지 않았다. 그럼 이 상황에서 책 읽기를 더 많은 열정을 투자하고 듣기를 줄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과 긍정적인 요소를 확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은 청독을 일단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책 읽기는 지금처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해보고 수준을 높이려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된 거죠. 오늘도 소중한 사연 직접 통화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 소중한 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셔서 이렇게 고민을 들어보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